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2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제 아들이 깨어나서 한 첫마디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민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던 처가, 식구들의 진짜 모습, 3년간의 지옥 같은 처가살이, 그리고 민수가 사고를 당하게 된 진짜 이유까지.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지연이가 남편이 의식불명인 동안 저지른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67세 시어머니로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 당한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그 처가 식구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정의는 정말 승리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67세가 되도록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저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2년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죠. 매일 병원을 오가며 민수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언제쯤 눈을 뜰까? 언제쯤 다시 엄마라고 불러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 몇 달만 병원에 나타났을 뿐, 나중에는 아이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며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민수가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730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가서 민수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기쁨보다는 무거운 뭔가가 느껴졌죠. 엄마, 제가 2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모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들이라니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민수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얘기해줘.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연이와 처가 식구들이 한 말들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제가 처가에서 겪은 일들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지연이가 한 일들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말해봐. 엄마가 다 들어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연이네 집에서 산 3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겉으로는 사위를 아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어요. 장인어른은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가져갔고 장모님은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면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남자가 벌이도 적으면서 뭘 하느냐고 매일 구박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사위는 아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민수야, 그럼 지연이는 뭐라고 했어?
아내가 남편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는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엄마 말이 맞다고, 당신이 참아야 한다고 했죠. 시댁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건데 불평하지 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편이 힘들어하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더 심한 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예요. 그날도 장인어른이 급하게 건설 현장에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꼭 그날 가져다 줘야 한다면서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지연이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사고를 당한 것도 처가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더 분노스러운 건 사고 이후의 일이었어요. 민수야, 그럼 사고 난 후에는 어땠어? 처가에서 어떻게 했는데? 엄마, 정말 기가 막혀요. 처음 몇 달은 병문안을 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오더라고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기고는 자기는 편하게 지냈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민수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요? 엄마, 더 황당한 건 지연이가 병실에서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보험금 타령을 할 수 있나요? 민수는 더욱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모님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면서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치료를 포기하자는 얘기였나요? 민수야, 설마 그런 뜻이었어? 네, 엄마.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그런 뜻이었어요. 병원비 부담스러우니까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죠. 다행히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버텨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런 사람들한테 너를 맡겨서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엄마,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엄마, 장인어른이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불법적인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연이는요. 지연이는 어떻다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회사 후배랑요. 제가 의식불명일 때 병실에서 그 남자와 통화하면서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보험금 받으면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그런 계획을 세우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정말이야? 확실해? 네, 엄마.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남자 이름도 알아요. 회사 후배 성민이라고 해요. 지연이가 그 사람한테 나는 이제 과부나 다름없다고 어머니만 좀 더 설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꼭 복수해줄게.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서 제대로 응징받게 해줄게.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누워서 모든 걸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세상에 보여주자. 민수야, 엄마를 믿어. 엄마가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민수가 말하는 처가살이의 실상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알아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겠죠. 민수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줘. 엄마가 다 들어줄게. 민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결혼 전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사위는 아들보다 낫다고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첫 달부터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냥 있을 순 없지 않겠나? 당연히 생활비는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처음에는 월 1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내라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호텔이냐? 공짜로 먹고 살 생각하냐고요. 지연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지연이는 아빠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네, 엄마. 완전히 사기였어요. 결혼 전에는 돈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위 얻은 게 복이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정반대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장모님은 집안일을 다 저한테 시켰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럼 지연이는 뭘 했는데? 지연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 갔다가 와서는 TV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제가 집안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심지어 장모님은 남자가 벌이도 적으면서 집안일도 안 하냐고 핀잔을 주곤 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며느리가 있는데 사위한테 집안일을 다 시키다니요. 엄마, 더 기가 막힌 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장인어른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우리 사위 민수인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우리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벌이도 적은데 집안일이라도 시켜야죠. 정말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 친척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어요.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백수인 것처럼 소개했어요. 친척들도 그런 줄 알고 저를 이상하게 봤죠. 어떤 친척 아저씨는 요즘 젊은 애들은 의지가 없다고, 예전에는 남자가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민수는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모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지연이한테 일러 바쳤어요. 민수가 오늘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 청소를 대충 했다. 빨래를 잘못 널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연이가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엄마가 혼내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럼 민수는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해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고요. 그런데 지연이가 변명하지 말라고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말하면 할수록 더 화만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민수야,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알았으면 당장 데려왔을 텐데. 엄마,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절대 시댁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저는 지연이를 사랑했으니까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혼자 견뎌내려고 했다니요. 엄마, 더 심한 건 용돈도 제대로 못 쓰게 했어요. 제 월급을 모두 가계비로 내고 나면 용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장모님이 관리했어요. 뭘 사려고 하면 왜 사냐고, 꼭 필요한 거냐고 따졌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돈이 없어서 항상 민망했어요. 1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제 용돈보다도 적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문을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들어갔더니 장인어른이 나와서 술 냄새 난다고 호통을 쳤어요. 우리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술이나 마시고 다니냐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성인 남성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민수는 자기 돈으로 산 술을 마신 것뿐인데 말이에요. 엄마, 정말 개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아니, 개보다도 못한 취급이었어요. 개는 최소한 밥은 제때 주잖아요. 저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늦게 들어오면 저녁 없다고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아침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돈은 다 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죠? 민수야, 그럼 지연이는 자기 용돈은 어떻게 했어? 지연이는 자기 월급은 따로 통장에 모았어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 살 때 쓸 거라면서요. 결국 모든 생활비는 제가 다 대고 지연이는 자기 돈만 모은 거죠. 정말 불공평했어요. 저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엄마,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연이는 처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시댁 앞에서만 착한 척했던 거예요. 그럼 혹시 폭력을 당한 적도 있어?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폭력은 정말 심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인격적으로 짓밟히는 기분이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민수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엄마, 정말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돈 내는 기계, 집안일하는 머슴 취급이었죠. 지연이도 처가 식구들 앞에서는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으로 존중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아까 장인어른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은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건설업을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거든요. 정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처가에 살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집에서 회계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번 달도 매출을 얼마나 빼고 신고할지 의논하더라고요. 몇 억씩 빼고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럼 탈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제가 들은 바로는 연간 수십억은 될 것 같아요. 몇 년째 그렇게 해왔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건설 현장에서도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불량 자재를 쓰고도 정상 자재인 것처럼 속이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엄마. 실제로 작은 사고들은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돈으로 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들한테 합의금 주고 입 막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줘요. 건축허가나 안전검사 때 눈 감아달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그럼 그런 걸 왜 민수한테 말했어? 일부러 말한 건 아니고 제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장인어른이 집에서 전화통화를 자주 했거든요.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럼 혹시 장인어른이 민수를 이용한 것도 있어? 네, 엄마. 그게 제일 기가 막혀요.
장인어른이 저를 처가로 들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교사 아들 사위가 있으면 집안 이미지가 깨끗해 보인다고 했어요. 혹시 세무조사나 수사가 들어와도 사위가 교사 아들이니까 의심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요. 저를 방패막이로 쓴 거예요. 정말요? 그런 계산까지 했다고요? 네, 엄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안 이미지 때문에 민수 같은 사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깨끗한 집안 출신에 부모가 교사니까 의심받을 일이 없다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한 거였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악독한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민수를 그렇게 이용했다니요. 민수야, 그럼 혹시 장인어른이 민수한테 직접 부탁한 일도 있어? 네, 있어요. 간간히 서류를 대신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가면 의심받을 수 있는 곳들이었어요. 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곳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한 업무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를 이용한 거더라고요. 그럼 민수가 사고 난 날도 그런 일 때문이었어? 네, 엄마. 그날도 급하게 건설 현장에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꼭 그날 가져다 줘야 한다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안전점검 관련 서류였어요. 허위로 작성된 거였고요. 저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민수가 사고 난 것도 결국 장인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엄마. 만약 그날 제가 거절했다면 사고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가 거절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예요. 그럼 장인어른은 민수가 사고 난 후에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며칠뿐이었어요. 나중에는 민수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요. 정말 뻔뻔하군요. 그럼 사고 보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제일 기가 막혀요, 엄마. 장인어른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줬어요. 처음 몇 개월만 조금 주고는 나중에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업이 어렵다면서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았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현금이 넘쳐났거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럼 병원비를 제가 혼자 다 댄 거였군요? 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고생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요. 민수야,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엄마, 장인어른의 비리는 정말 심각해요. 언젠가는 반드시 들통날 거예요. 워낙 대담하게 해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고하면 되겠네? 장인어른이 한 일들을 다 신고해버리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누워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들은 것들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그럼 지연이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바람 피우고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도 자세히 해줘.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의식불명일 때 지연이가 병실에서 남자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회사 후배 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정말이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지연이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자고요. 보험금 받으면 결혼하자고 했어요. 나는 이제 과부나 다름없다고도 했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 계획을 세우다니요. 엄마, 더 기가 막힌 건 그 남자가 병문안을 온 적도 있어요. 지연이 남편 친구라고 소개하면서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마워했어요. 남편을 걱정해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불륜 상대였던 거예요. 그 남자도 참 뻔뻔하군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병문안을 올 수 있죠?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자도 지연이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연이한테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기도 했어요. 민수야, 우리 그 사람들 다 응징해주자. 장인어른 비리도 신고하고 지연이 불륜도 폭로해서 제대로 된 복수를 하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누워서 모든 걸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민수야,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어? 엄마, 제가 2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많은 걸 들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해요. 지연이와 성민이가 또 병문안을 올 텐데 그때 녹음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작전을 짜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척 해야 해요. 그래야 지연이들이 방심하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거예요. 만약 제가 멀쩡해 보이면 조심할 테니까요. 그럼 민수는 계속 의식이 흐릿한 척하고 제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면 되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 제 친구 미경 이모한테도 도움을 청해보세요. 이모가 동네 이장 부인이니까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 미경이한테 말해봐야겠다. 그런데 민수야, 장인어른 비리를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지? 국세청에는 탈세를 신고하고 검찰에는 뇌물수수를 신고해야 해요. 건설 현장 불법 행위는 국토부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돼요. 제가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서를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차근차근 준비하자. 성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먼저 증거를 확실히 모으고 나서 행동하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야 처가 식구들이 도망갈 틈이 없을 거예요. 민수야, 그런데 지연이는 언제쯤 올 것 같아? 빨리 와야 녹음을 할 수 있을 텐데. 곧 올 거예요, 엄마.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성민이랑 같이 올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왔거든요. 좋아. 그럼 내일 미경이한테 연락해서 녹음기를 구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병실 어디에 숨겨야 잘 안 보일까? 침대 밑이나 창문 쪽에 숨기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녹음기는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미경 이모가 구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민수야, 혹시 장인어른도 병문안 올 가능성이 있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장인어른이 오면 더 좋은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얘기들을 또 할 테니까요. 특히 병원비 부담스럽다는 얘기나 사업 얘기 같은 거요. 맞아. 그럼 우리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네. 장인어른의 비리, 지연이의 불륜, 그리고 제가 처가에서 당한 일들까지 다 폭로해야지. 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저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걱정 마, 민수야. 엄마가 3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어. 그 정도 인간들한테 질 엄마가 아니야.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엄마 고마워요. 2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수야, 엄마가 널 포기할 리가 있겠니?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한 짓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 반드시 응징받게 해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절친한 친구 미경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민수가 깨어났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수가 정말이야? 민수가 깨어났다고?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지금 당장 갈게. 1시간 후 미경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미경이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미경아, 사실 민수가 깨어나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 처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연이가 뭘 했는지 다 들었다고 해. 뭔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미경이에게 민수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가에서의 학대, 장인의 비리, 지연이의 불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미경이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이게 정말이야? 민수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어떻게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2년 동안 혼자 병원비 대면서 민수 간병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였어. 이제 제대로 복수해야겠어. 그래야지 정수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작은 녹음기 하나 구해줄 수 있어? 지연이와 성민이가 병문안 올 때 대화를 녹음하려고 해. 그건 문제 없어. 우리 남편이 이장이라면서 회의 녹음할 때 쓰는 작은 녹음기가 있거든. 바로 가져다 줄게. 그리고 정수가 장인의 비리를 신고할 때도 내가 도와줄게. 우리 남편이 공무원들 많이 알거든. 어디로 신고해야 효과적인지 알아봐 줄게. 정말 고마워, 미경아. 내가 아니면 어쩔 뻔했어. 뭘 그런 소리 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런데 정수가 혹시 지연이는 언제 올 것 같아? 민수 말로는 오늘이나 내일 올 것 같다고 해. 성민이랑 같이 올 텐데 그때가 기회야. 그럼 녹음기를 어디에 숨겨야 할까? 침대 밑이나 창문 쪽 화분 뒤에 숨기면 잘 안 보일 거야. 요즘 녹음기는 정말 작거든. 동전만 해. 좋아. 그럼 미경이가 가져다 주면 미리 테스트해보자.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래야지. 그런데 정수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냥 녹음만 하고 끝낼 거야? 아니야.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해. 먼저 지연이와 성민이 대화를 녹음하고 그 다음에 장인의 비리를 신고할 거야. 한 번에 다 터뜨려서 도망갈 틈을 주지 않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신고는 어디에 할 거야? 국세청에는 탈세를, 검찰에는 뇌물수수를 신고해야 해. 그리고 건설 현장 불법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봐 줄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응징받도록 해야지. 미경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혹시 동네에서 소문 같은 건 안 났지? 내가 2년 동안 병원 다니는 거 보고 뭐라고 하던가. 다들 정숙이 너 대단하다고 해. 며느리는 안 보이는데 시어머니 혼자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병한다고. 지연이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되겠네? 당연하지. 내가 부녀회에서 다 얘기해 줄 거야. 지연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처가에서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지연이는 이 동네에서 발을 못 붙일 거야. 좋아. 그럼 계획을 정리해보자. 오늘 녹음기 가져다 주고 내일 지연이가 오면 녹음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신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정수가 민수 상태는 어때? 많이 회복됐어? 의사가 뭐라고 해? 의사는 기적이라고 해. 2년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난 경우는 드물다고. 다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재활하라고 하더라고. 그럼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어? 한 달 정도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대. 정말 다행이다. 그럼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내자. 지연이 녹음하고 장인 신고하고 모든 증거 다 모으자. 내가 맞아.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그런데 미경아, 혹시 변호사도 알아봐 줄 수 있어?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필요할 것 같아. 그것도 알아봐 줄게. 우리 남편이 아는 변호사 중에 이런 일 잘하는 사람 있거든. 민사, 형사 다 가능한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뭘 그런 소리 해? 나도 그 지연 인형 꼴 보기 싫었어. 맨날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뻔뻔하게 굴더라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내줘야지. 그런데 정수가 민수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 응, 민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해. 2년 동안 누워서
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복수하자고 해. 그럼 민수도 우리 편이네. 좋아. 그럼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그 악한 사람들을 응징해주자. 절대 쉽게 넘어가면 안 돼. 맞아.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지. 정수가 걱정 마.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우리가 이기자.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서 제대로 응징받게 하자. 정말 고마워, 미경아. 이제 마음이 든든해.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 그 사람들이 한 악한 짓들이 모두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미경이가 녹음기를 가져다 준 지 이틀 후 드디어 지연이가 성민이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미리 녹음기를 침대 밑에 숨겨두고 민수에게는 계속 의식이 흐릿한 척하라고 당부했어요. 지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민수가 깨어났다는 소식 들었지? 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상태는 어때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 가끔 깨어나기도 하고 다시 잠들기도 하고 그래. 의사가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고. 성민이라는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지연이 회사 동료 성민입니다. 민수 형 소식 듣고 함께 왔어요. 그래, 고마워요. 민수를 걱정해줘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회사 동료요? 네, 민수 형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지연이가 중간에서 소개해줘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친구라고 소개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민수가 그때 눈을 살짝 뜨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왔구나. 여보, 기분이 어때? 많이 아파? 저는 괜찮아. 그런데 성민이도 왔구나. 고마워. 성민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빨리 나아야 해요. 지연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연이와 성민이는 몇 분 정도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다시 잠든 척하자 둘의 대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생각보다 빨리 깨어났네. 어떻게 하지? 글쎄, 좀 당황스럽긴 해. 그런데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 하더라고. 아직 기억도 흐릿하고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해. 그럼 예전 일들은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럴 거야. 2년이나 의식불명이었으니까. 지연이와 성민이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처가에서 당한 일이나 둘의 불륜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 건가요?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야.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고.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요즘 안 좋아서요. 당분간은 어머니가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성민이가 지연이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남편인데 내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성민아, 우리 사정 알잖아. 지금은 어려워. 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으니까요. 둘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어떻게 돼? 아직 못 받았어? 의식을 되찾았으니까 생명보험금은 못 받겠지. 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한 2억 정도?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 검사를 더 받아봐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뇌 손상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있겠네? 성민아,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들을 수도 있잖아. 저는 못 들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둘은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갔습니다. 민수를 깨우지 말고 쉬게 해달라며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이 됐더군요. 민수야, 들었지? 지연이와 성민이가 한 말들. 네, 엄마. 다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보험금 얘기까지 하다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 내일 미경이한테 연락해서 신고 준비를 시작하자. 다음날 저는 미경이와 함께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미경이도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정수가 이년들이 정말 나쁜 년들이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보험금 타먹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제대로 복수해야겠어. 장인 비리부터 신고하자.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국세청 조사이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 탈세 규모가 크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신고서는 어떻게 써야 해? 우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 공무원이라 이런 일 잘 알거든. 장인이 어떤 회사 하는지 구체적인 탈세 내용이 뭔지만 정리해주면 신고서 작성해준다고 해. 정말 고마워. 그럼 민수한테 자세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자. 저는 민수에게 장인의 비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탈세 방법, 뇌물을 준 공무원들의 이름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정리했어요. 민수가 2년 동안 들은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었거든요. 엄마, 장인어른이 현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들었어요. 집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수십억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정말이야? 그럼 세금을 그만큼 안 낸 거겠네? 네,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차명으로 많이 사뒀다고 해요. 세금 추징당할 것에 대비해서요. 이런 것들도 다 신고해야겠다. 차명 재산까지 있다면 정말 큰일이겠어.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경이 남편의 도움으로 완벽한 신고서가 완성됐어요. 국세청, 검찰, 지자체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이야.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해. 신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장인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검찰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장인은 완전히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지연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내가 뭘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황당해 하세요. 평소에 세금 잘 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는 일이군. 그런데 별일 아니겠지? 성실하게 사업했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지연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야. 장인어른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드러날 거야. 네, 엄마. 정말 시원해요. 2년 동안 참았던 게 이제야 풀리는 기분이에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인이 구속됐다는 거였어요. 탈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뇌물수수 혐의도 확실하다는 게 검찰 발표였어요. 장모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우리 남편이 잡혀갔어요. 탈세했다고, 뇌물 줬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호사는 선임했어요?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원은 들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그것 참 안 됐네. 그런데 나도 민수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민수 일로 사돈한테 신경 못 썼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일로 신경 못 썼다고? 2년 동안 병원비를 내가 혼자 다 댔는데, 그리고 민수가 사고 난 것도 결국 장인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내가 도와줘야 해요?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사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민수가 처가에서 당한 일은 뭔데요? 매달 300만 원씩 뜯어가고 집안일 다 시키고 친척들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게 잘못이 아닌가요? 장모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사돈, 그런 건 오해예요. 우리가 민수를 그렇게 대한 적 없어요. 오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고 있고 성민이라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장모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사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도 다 있다고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짓을 이제야 응징받는 거야. 사돈,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용서해 달라고? 2년 늦었어. 민수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을 때 용서를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엄마,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야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깨달을 거예요. 민수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장인은 감옥에 갔지만 지연이는 아직 남아있어. 다음은 지연이 차례야. 장인이 구속된 지 3일 후 지연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어머니, 정말 큰일이에요. 아버지가 구속되고 나서 회사 일들이 다 중단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민수 병원비로 힘든 상황인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민수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할게요. 대신 아버지 변호사 비용만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치료비를 누가 냈는데? 2년 동안 내가 혼자 다 댔잖아. 이제 와서 부담하겠다고? 그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럼 매달 300만 원씩 뜯어간 건 뭐야? 그리고 지연이 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았잖아. 그 돈은 어디 갔어? 지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너 성민이와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병실에서 그 남자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는 그냥 회사 동료예요. 동료가 병실에서 보험금 타먹고 결혼하자는 얘기를 해? 내가 다 들었어.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 계획대로 하자고 했잖아. 지연이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걸 들어봐. 저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연이와 성민이가 나눈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돼? 아직 못 받았어? 그럼 그 돈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있겠네? 지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너희들이 한 짓이 중요한 거야.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까지 세우고. 지연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수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랬어요. 불안해서 바람을 피워. 불안해서 보험금 타먹을 계획을 세워. 지연아, 너는 정말 나쁜 년이구나.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성민이와도 완전히 끝냈어요. 이제 민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
이미 민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들었다고. 지연이가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가 눈을 뜨고 지연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연아, 정말 실망했어. 내가 의식불명일 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용서해줘. 용서? 2년 동안 나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민수야, 제발. 지연아, 이제 그만해.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안 돼. 이혼은 안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를 한 번만 더? 3년 동안 처가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 매일 무시하고 모욕하고 돈만 뜯어가고. 그런 게 부부 사이야? 지연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이혼 동의서야. 서명해. 어머니, 이혼 동의서까지 준비하셨어요? 당연하지. 너 같은 며느리와 우리 민수가 계속 살 이유가 없어. 빨리 서명하고 나가. 지연이가 서류를 보더니 거부했어요. 저는 서명 안 해요. 이혼도 안 할 거예요. 민수는 제 남편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불륜 증거도 다 있고 처가에서 민수 학대한 증거도 다 있어. 한번 재판해보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건 너희들이 자초한 일이야. 내가 왜 걱정해야 해? 그날 지연이는 결국 서명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지연이가 이혼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뭘 할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지연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지연이 회사에도 알려야겠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내가 부녀회에서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지연이 회사 사람들한테도 소문을 퍼뜨려 줄게. 일주일 후 지연이를 둘러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에서는 지연이 욕이 자자했어요. 남편이 의식불명인데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부녀의 아줌마들이 만나면 지연이 이야기뿐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2년 동안 의식불명인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정말 개념 없는 여자야. 시어머니 혼자 병원비 대면서 간병했는데 며느리는 바람이나 피우고. 양심이 있어야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도덕성이 없어. 지연이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성민이와 지연이의 불륜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알려진 거죠. 성민이는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지연이도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출근하기가 힘들어졌죠. 어느 날 지연이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살라고요? 사람이라고? 너는 내 아들을 사람 취급이나 했어? 3년 동안 개 같은 취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 오누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그럼 이혼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 그럼 생각해 볼게.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연아, 양육권도 포기해야 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랄 수 없어. 양육권까지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당연하지.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남편 뒤에서 바람 피우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까지 세운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어? 지연이는 결국 양육권도 포기했어요.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죠.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법적으로도 불리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왔어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라고? 2년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바람 피우고 보험금 타먹을 계획 세운 게 실수라고?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네요. 지연이와 완전히 갈라섰어요. 그래,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건 이제 끝이야. 엄마,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인어른이 감옥에 가고 지연이도 쫓겨났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민수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봐야 해.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지연이가 고향으로 떠난 지 한 달 후 장인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어요. 거기에 추징금까지 수십억 원이 나왔죠. 미경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정수가 지연이 아버지 완전히 망했어. 추징금을 못 내서 재산이 다 압류됐다고 해. 집도 경매로 넘어간대. 정말이야? 그럼 장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해. 그것도 오래 못 갈 것 같던데?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 참 자업자득이야. 그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정수가 그런데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지연이가 고향에서도 제대로 정착 못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소문이 고향까지 따라갔나? 그런 것 같아. 불륜 저지른 여자라고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다고 해.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속 시원하네.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편하게 살 수는 없지. 한편으로는 장모 순자가 저에게 연락을 계속해왔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지만 점점 원망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사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도 다 사돈 때문이에요. 왜 신고까지 하셨어요? 내가 신고했다고? 증거라도 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돈이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분명히 사돈이 신고한 거죠? 그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신고 안 했어도 언젠가는 들통났을 거예요. 사돈, 너무하세요. 우리가 언제 사돈한테 잘못했다고 이래요? 잘못 안 했다고? 3년 동안 민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어요? 매일 구박하고 돈 뜯어가고 사고까지 나게 만들어 놓고.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민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왜 사고 나고 나서 병문안도 안 왔어요? 2년 동안 병원비도 안 되고 나 혼자 다 감당하게 만들었으면서. 장모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후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 이제 와서 용서요? 너무 늦었어요.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야지. 사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도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남편은 감옥에 가고 지연이는 쫓겨나고 저만 남았어요. 그게 내가 왜 도와줘야 할 일인가요? 당신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런데 정작 내 아들한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사돈, 우리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는다고? 그럼 직접 와서 무릎 꿇고 빌어봐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며칠 후 장모가 정말로 병원에 찾아왔어요. 초라한 행색으로 와서 저와 민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사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를 보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민수야, 내가 너한테 못된 짓 많이 했지?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제가 당한 모욕이 없어지나요?
매일 무시당하고 돈 뜯기고 집안일 강요당한 게 용서가 되나요? 장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너한테 화풀이를 했나 봐. 화풀이요? 3년 동안 계속된 게 화풀이라고요? 그리고 사고 나고 나서도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안 오신 것도 화풀이였나요? 장모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돈,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뭘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는 글쎄요.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민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장모가 다시 애원했어요. 사돈,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연이도 고향에서 힘들게 살고 있고요. 지연이가 힘들게 산다고? 그건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불륜을 저지르고도 편하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돈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가족이었다고? 가족을 그렇게 대해요? 민수를 개 취급하고 돈만 뜯어가는 게 가족이에요? 장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울다가 일어났어요. 사돈, 민수야,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주길 바라. 그런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민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장모가 무릎 꿇고 빌어도 마음이 안 풀려요. 그동안 당한 게 어디 가지 않네요. 당연한 거야, 민수야.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엄마, 그런데 이제 정말 복수는 끝난 건가요? 장인어른은 감옥에 가고 지연이는 쫓겨나고 장모는 무릎까지 꿇었는데 글쎄 복수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야. 악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거지. 며칠 후 미경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수가 지연이 가족 소식 들었어?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 어떻게 됐는데? 장인은 감옥에서 2년 살아야 하고 장모는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고시원에서 산다고 해. 지연이는 고향에서도 못 버티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정말 완전히 몰락했네.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편하게 살 수는 없지. 정수가 그런데 지연이가 민수한테 연락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 다시 용서받고 싶어 한다나? 그럴 리가 없어. 민수가 받아줄 리도 없고 이미 이혼도 했잖아.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민수한테 미리 얘기해둬. 그 여자가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 미경이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정말로 병원에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저는 미리 경비실에 지연이가 오면 올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지연이가 아래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 아래에 있어요. 잠깐만 올라가서 민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안 돼. 이미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야. 더 이상 볼 일 없어. 제발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했어.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민수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어머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딱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연이는 1시간 정도 병원 앞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어요. 민수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정말 초라하게 변했네요.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응,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건 이제 끝이야. 민수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아마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럴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민수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민수는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회사였죠. 면접에서 민수의 경험과 능력을 높게 평가해 줬거든요.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엄마 월급도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야, 엄마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말이야. 엄마, 재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엄마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께 효도나 좀 하고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2년 동안 병원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처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지연이 걱정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미경이가 놀러 왔어요. 정수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얼굴에 여유가 생겼어. 그러게 미경아. 이런 평온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처가 식구들 근황은 어때?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나? 장인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 내년에 출소 예정인데 나와도 갈 곳이 없을 거야. 재산도 다 날렸으니까. 장모는 어떻게 지내?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다고 해. 나이도 많은데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도 자업자득이야. 그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걸 생각하면. 지연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다고 해. 그것도 야간 근무래. 낮에는 다른 일 구하러 다니고. 정말 완전히 바뀐 인생이네. 예전에는 그렇게 우아하게 살던 사람이. 미경아, 그런데 나는 전혀 동정심이 안 들어.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민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해. 민수가 차를 가져오며 인사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민수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건강해 보여. 이모 덕분이에요. 그때 도움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뭘 그런 소리 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악한 사람들은 응징받아야 하는 거야. 이모, 요즘은 정말 평화로워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엄마와 저녁 먹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거야, 민수야. 평범한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일상이 고마울까. 미경이가 돌아간 후 저와 민수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집에서 살지만 정말 행복해요. 민수야, 돈이나 집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진짜 행복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지? 맞아요, 엄마. 처가에서 살 때는 매일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민수야, 가끔 후회되는 건 없어? 지연이와 이혼한 건 말이야. 전혀 없어요, 엄마. 오히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그래, 잘한 일이야.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살아야 해.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저는 다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할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을 잘 살펴보고. 그래야지. 그리고 민수야,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의는 결국 승리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나 지연이나 모두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나쁜 짓들이 고스란히 돌아간 거야.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어느 날 저녁, 저와 민수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죠.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수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가 건강하게 회복돼서 이렇게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 엄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소리야? 넌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가 널 포기할 리가 있겠니? 엄마,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엄마를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민수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도 너 같은 아들을 둬서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정말 예쁘게 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성공 가도를 달렸고, 저는 민수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가끔 처가 식구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1년 후, 민수가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여성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귈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과 가치관을 잘 살펴보고요. 그래, 민수야.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과 만나길 바라. 엄마도 그 여성분을 만나보고 싶어? 네,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와 민수는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2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민수야,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내가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더라도 정상일지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받게 돼 있어. 시간이 걸려도 말이야. 엄마, 앞으로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면서요. 당연하지, 민수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악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